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된 지 일주일째를 맞았습니다. 일부는 벌써 다 쓰신 분들도 있을 텐데 카드사들이 쿠폰을 소진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추가 쿠폰 증정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의 대행을 맡긴 은행카드도 해당되긴 하는데 여기에 모든 은행이 참여하는 건 또 아니라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이한승 기자. 우선 이벤트의 전반적인 내용부터 알려주시죠. 네, 9개 카드사를 중심으로 여신금융협회가 주도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31일까지 1차로 지급된 민생 쿠폰을 다 쓰면 최대 5만 원의 민생 쿠폰을 더 주는 이벤트입니다. 10,000명에게는 5만 원, 10만 명에게는 10,000원, 20만 명에게는 5천 원 등 총 31만 명에게 추첨을 통해 추가 쿠폰이 지급되는데요. 쿠폰을 전액 소진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응모되니까 번거롭게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8월 31일 기준으로 쿠폰을 소진한 인원을 각 카드사별로 추리고 그 비율대로 각 쿠폰가액 인원을 각 카드사에 할당해 카드사가 추첨하게 됩니다. 소진 인원이 많은 곳에 추첨 인원도 더 많이 할당돼 형평성을 챙겼다는 게 여신금융협회의 설명입니다. 네, 여기에 은행도 전반적으로 포함되기는 하는데 모든 은행이 이벤트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벤트를 마련한 카드사는 물론이고 카드사의 업무 대행을 맡긴 은행들도 이번 이벤트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은행이 다 되는 건 아닌데요. 인터넷 은행 중에서도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이벤트에 참여했지만 토스뱅크는 이번 이벤트에 불참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각사의 재량에 따라 하는 것이라며 자체 이벤트 등 다른 방안이 낫다고 판단해 이번 이벤트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귀찮아서 쓰지 않고 그냥 보관했던 신용카드 한두 장쯤 있으시죠? 이걸 해지하려고 했다가 카드사 고객센터 통화 대기만 하다가 포기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카드를 잘못 방치하면 금융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서 해지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는데 다음 달 은행 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간편 해지가 가능해집니다. 오수영 기자, 이게 원래도 휴면 카드를 조회하는 것까지는 한눈에 되긴 했었죠. 그렇습니다. 어카운트 인포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내려받아야만 조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부터는 주로 쓰는 은행과 증권사 앱의 계좌 통합관리 서비스 화면에 접속하면 휴면카드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 중 다시 사용을 원하는 카드는 이용 처리를 은행 앱에서 바로 할 수 있게 되고 안 쓸 카드라면 해지 신청도 은행 앱에서 한 번에 할 수 있게 됩니다. 휴면카드란 최종 이용일 이후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개인이나 법인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 보니 분실이나 도난이 생겨도 카드 주인이 인지하기 어려워서 부정사용이나 복제 등 금융범죄 위험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네, 좀 주의해야 할 것 같은 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다는데 카드사 앱이 아니라 은행 앱이네요. 카드사는 앞서 지난해 9월 이 서비스를 도입했지만 해지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카드 앱에서 신한카드사의 휴면카드를 조회는 해도 별도의 처리는 할 수 없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은행 앱에서 휴면카드까지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나 이용 처리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금융사마다 적용 시기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은행과 증권사 앱에 순차 도입될 예정인데요. 금융결제원이 추진하는 전 금융권 공동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적용되는 금융사는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 그리고 SC제일은행 등입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의 수면과 일, 학습 시간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미디어 이용 시간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또 혼자 식사하는 이른바 혼밥의 비중도 크게 뛰었습니다. 국민 생활상의 변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네, 그동안 관련 조사를 할 때마다 평균 수면 시간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서 나 빼고 누가 자는 거냐 이런 볼멘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은 꺾였네요. 전반적으로는 어땠습니까? 네, 통계청은 오늘 지난해 생활시간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민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8시간 4분이었습니다. 직전 조사인 5년 전보다 8분 줄어든 셈인데요. 1999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첫 감소세입니다. 잠을 못 이룬 사람 비율도 11.9%로 5년 사이 두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아울러 일은 3시간 7분, 학습은 47분으로 각각 6분, 5분씩 감소했습니다. 이의 경우 시간대별로 보면 5년 전과 비교해 오전 일부 시간대엔 근무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면 11시부터는 이게 역전돼서 확연히 근무 비율이 뒤처지는데요. 특히 퇴근 시간 무렵인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서 비중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생활 시간이 줄어든 대신에 영상이나 인터넷 등의 이용이 늘었죠. 그렇습니다. 미디어 이용 시간은 2시간 43분으로 직전보다 17분 늘어났습니다. 이와 함께 영상을 보는 시간이 여가 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는데요. 평일이 40.4%, 토요일이 44.2%로 각각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이 밖에 식사 비율은 줄어드는 가운데 혼밥 비율이 늘어난 점도 눈에 띕니다. 끼니별로 보면 아침이 67.7%에서 63.7%로 가장 크게 줄었고요. 혼밥 비율은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늘었습니다. 특히 20대 점심이 6%포인트 넘게, 30대 아침이 9%포인트 가까이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올해 상반기 건설업 부진의 영향으로 지역 경제가 전반적으로 정체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설비 투자 역시 대부분 권역에서 정체됐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건설업 먼저 보면 전국적으로 건설업 상황이 다 안 좋았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의 7월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설업 생산이 모든 권역에서 줄었습니다. 한해는 건설공사비 부담, 누적된 주택 미분양, 대내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그간 수공 감소가 이어진 데다 신규 수주도 부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주택 매매 가격은 수도권을 뺀 모든 권역에서 떨어졌습니다. 서비스업 생산도 수도권에서만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업이 증가하며 전기 대비 소폭 늘었는데요. 제조업 생산은 수도권의 경우 반도체 생산이 높은 수준을 이어갔고요. 충청권과 동남권, 호남권은 철강과 석유화학이, 글로벌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생산이 줄었습니다. 대경권과 강원권은 각각 휴대폰 부품과 철강 중심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한해는 하반기에는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와 소비 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대부분 권역에서 생산성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그러면 소비와 투자는 어땠습니까? 네, 내수는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모두 지난해 하반기 수준을 유지했는데요. 민간 소비는 1분기 중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부진했습니다. 다만 2분기 들어 소비 심리 개선으로 반등하면서 보합세를 보인 가운데 충청권과 제주권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글로벌 통상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로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가면서 작년 하반기 수준에 그쳤습니다.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은 소폭 증가했지만 대경권, 강원권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나머지 권역에서는 보합세를 보였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주말에 이어 오늘도 펄펄 끓는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은 더위 속에 모기들까지도 맥을 못 추고 세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날씨 둘러싼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여름인데 모기 세력이 약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서울시 모기예보에 따르면 어제 모기 발생 단계는 서울시 평균 2단계 관심 수준입니다. 최근 약 일주일간 2단계를 넘지 않고 있는데요. 물가나 공원을 빼고 주거지만 보면 1단계 수준입니다. 5월 중순부터 더위가 시작된 뒤 여름철 주거지에서 모기 발생 1단계가 일주일이나 지속된 건 관련 세부 집계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1단계면 사실상 모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2단계면 밤에 운동한 뒤 10분 정도 서 있으면 한두 마리 물릴 수 있는 수준입니다. 모기 발생 단계는 모기 개체수와 온습도 등을 감안한 모기 활동 지수를 기준으로 정해지는데요. 이 지수는 주거지 기준으로 이달 들어 3번이나 0까지 떨어졌습니다. 모기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온이 25도에서 30도 사이다 보니 최근 폭염에 버티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 말은 또 더위가 한풀 꺾이면 모기가 뒤늦게 기승을 부릴 것 같다는 우려를 남기기도 합니다만 일단 이 더위는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전국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내일 37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년 같은 날보다 4.5도 높은 수준인데요. 이달 말까지는 낮 최고 36도, 그리고 다음 달 초부터 일주일간 최고 31에서 35도 수준으로 예보돼 조금씩 최고 기온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정점은 지나더라도 8월 하순까지는 폭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매주 월요일 전해드리는 이번 주 경제 이슈 딱 셋입니다. 관련 내용 함께 짚어볼 조슬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네. 먼저 키워드 한 번에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윤철 베선트 31일 단판, IMF 한국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바닥론까지 3개 키워드가 꼽혔는데요. 우선 첫 번째 키워드 먼저 보면 구윤철 베선트 단판, 그러니까 미국의 관세 현실화가 벌써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게 막판 협상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시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다음 달 31일을 하루 앞둔 오늘 31일이죠. 예,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최종談판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은 이 그간 이어져 온 양국 간 통상 논의를 최종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온 이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포함해 다양한 카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6일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레드라인으로 여겨져 온 쌀, 또 소고기 수입도 협상 테이블에 올라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또 기존에 준비했던 이 1,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 규모의 투자 계획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이게 결국은 큰 틀에서는 관세 협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문제긴 한데 네. 우리 성장률 전망이 수정돼서 나오는 거죠. 맞습니다. IMF가 오는 29일 날 발표하고 있는 이 7월 세계 경제 전망 자료를 통해 경제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이 미국의 관세 조치 영향, 또 지난해 말 국내 정치 상황 변화를 반영해 전망치를 기존 2%에서 1%로 낮춘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31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며 내수 진작에 나선 것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이 통상 협의를 여전히 마무리하지 못한 채 관세 여파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 상황이라 이 부분을 반영한 이 전망치가 나올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는 삼성전자 관련 소식입니다. 네. 오늘 초대형 파운드리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지금 코스피 3,200선을 거의 홀로 지탱하다시피 하는 뭐 그 정도의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그런데 2분기가 바닥이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삼성전자가 오는 31일 2분기 확정 실적 결과를 내놓습니다. 앞서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당시 4조 원대 영업이익으로 어닝 쇼크의 성적표를 공개한 만큼 향후 시장의 관심은 이 향후 행보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때마침 우리 돈 22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계약 수주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인데요. 실적 발표 이후 진행될 컨퍼런스 콜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진 고대역폭 메모리, HBM 경쟁력 회복을 위해 어떤 대응책이 있는지, 또 엔비디아 퀄테스트 진행 상황은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 여부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구윤철 베선트의 31일 단판, IMF의 한국 성장률 전망치,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바닥론이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최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가 늘어나면서 관련된 민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사에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수익률 산정 방식이나 이자 지급 시점 등을 투자자가 오인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데 금융감독원이 자주 발생하는 오인 민원의 사례를 모아서 발표했습니다. 신다미 기자. 네, 신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이겠죠.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먼저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은 인덱스 펀드와는 달리 특정 지수의 수익률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투자자들은 유의해야 합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른다고 해도 내가 투자한 펀드의 수익률은 저조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액티브 펀드에 투자할 때는 수익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전략과 구성 종목, 운용 보수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펀드를 환매할 때 홈페이지 등 화면에서 조회되는 추정 환매 금액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요. 펀드의 환매 금액은 환매 청구일이 아닌 펀드별 환매 기준 일자에 따라 가격이 산정됩니다.
네, 그리고 해외 채권을 투자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투자한 해외 채권의 이자 지급 시점이 늦어져 실제 환율보다 불리한 환율이 적용됐다는 민원이 있었는데요. 해외 채권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금 송금 절차 등으로 이자 발생일보다 늦게 지급됩니다. 또 국내 공유일뿐 아니라 해외 공유일이 포함될 경우 추가로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약 대행 서비스를 통해 미국 공모주에 청약하는 투자자들은 공모주의 배정 방식이 국내와는 다르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소액 투자자라도 공모주가 일정 수량 균등하게 배정되지만 미국은 공모주 배정이 현지 IPO 주관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증권사가 세부 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공모주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청약 증거금과 관련한 환전 수수료와 환차손, 이자 비용 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폭염 속에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서 각종 여름 용품들 많이 구입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관세청이 조사를 벌인 결과 12만 개에 달하는 제품이 안전 부적합으로 수입 차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주로 어떤 제품들이 적발됐습니까? 네, 이른바 선풍기로 불리는 휴대용 선풍기나 수영복이 특히 많았는데요. 관세청이 지난달 여름철 많이 쓰이는 수입 제품 27종을 집중 검사한 결과 내장 배터리에 문제가 있는 휴대용 선풍기가 42,000점, 수영복은 18,000점이 부적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이어 무선 이어폰과 물놀이 용품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생산 설비 등의 안전성을 검증한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선풍기는 물론이고 튜브와 같은 어린이용 물놀이 용품 중에서도 미인증 제품이 나왔습니다. 심하게는 인증받지 않은 어린이 수영복에 KC 인증이 허위 표기돼 있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로 인증을 안 받고 수입하려던 제품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받은 것과 다른 모델을 수입한 제품이 6만 9천 점으로 전체의 57.5%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물품은 우선 통관이 보류됩니다. 보류된 물품에 대해 수입자가 안전 인증을 받으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제품은 폐기되거나 외국으로 반송됩니다. 관세청은 제품을 살 때 KC 인증 마크 부착 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접수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78%인 약 3,967만 명이 신청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일주일간 이들에게 지급된 지원금은 7조 1,200억 원입니다. 오늘부터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요일제 신청이 해제되면서 오는 9월 12일까지 출생연도 상관없이 누구나 소비 쿠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의 폐지 이후 닷새간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사람이 1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그저께까지 발생한 번호 이동은 9만 5천여 건으로 SKT 해킹 사태 이전인 4월 초 닷새간 번호 이동이 3만 9천여 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통신사별로는 SKT가 300여 명 순감했고 KT가 500여 명, LG유플러스는 70명 순증했습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1명당 발생한 고통 비용이 1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교통사고 사상자와 유족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화폐 단위로 추정한 결과 사망자의 경우 1명당 9억 7천만 원, 중상자는 2억 2천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용은 앞선 2013년 조사보다 3.5배가량 많아졌는데 국민이 생명에 부여하는 가치가 커졌고 유족의 고통도 함께 고려한 결과라고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자본시장에서 처리된 대금이 4경 5천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 같은 집계 결과를 공개하며 대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사의 초단기 채권 담보 대출의 일종인 장외 레포 결제 대금이 3경 9천조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외 채권 결제 대금과 주식기관 결제 대금이 뒤를 이었습니다.